수도권에 사는 분이라면 최근 퇴근할 때 지하철이 많이 없어서 고생했거나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못 넣었을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 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최근 파업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특히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금 한국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멘트를 쓰는 건설 현장,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항구, 주유소 등의 상황이 심각해요. 정부는 화물연대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공언했고요. 이렇게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데 파업을 왜 하는 걸까? 노조는 꼭 필요한 걸까?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알파가 싹 정리해봤어요. 오늘의 알파, 노조와 파업입니다. 먼저 화물연대의 파업 일지를 정리해볼게요.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부, 화주, 운송사업자, 화물운전자로 연결된 복잡한 문제예요. 화주는 화물의 주인이자 운임, 돈을 제공하는 사람, 즉 기업이에요. 화주의 물건을 운송사업자가 받아서 화물운전자에게 연결해주고 화물운전자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죠. 이 화물운전자가 화물연대의 조합원, 노조원이에요. 화물운전자들은 심하면 하루에만 1000km에 육박하는 거리를 이동했고 상하차 대기 시간을 포함해 20시간을 차에서 보내기도 했어요.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 화물 운전자들은 짐을 더 싣고 더 빨리 달리고 더 과로에 시달립니다. 사고 위험도 더 커지겠죠? 이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시행됩니다. 최저 운임을 보장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죠. 일단은 컨테이너, 시멘트 두 가지 품목에만 한정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죠. 지난 6월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합니다. 안전운임제가 2022년이면 끝나기 때문이었죠. 화물연대 노조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해당 품목도 늘릴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와의 극적인 합의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는데 5달이 지났지만 합의 내용에 진전이 없었어요.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완전한 시행이나 품목 확대는 힘들다며 대신 3년 동안 더 연장해주겠다고 했죠. 정부안에 동의하지 못한 화물연대는 11월 24일 또 한 번 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종사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어요. 화물연대가 속한 민주노총은 12월 6일 총파업을 실시했고요. 정부와 화물연대, 강대강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하는 걸까? 노동조합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헌법 33조 1항을 보면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져요. 단결권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주나 기업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노동 3권이라는 건데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예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0년 기준 12.4%,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율이에요.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동조합 조직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쓰여요. 우리는 그 힘이 고작 10% 정도라는 뜻인 거죠. 최근에는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 결성에 나서고 있어요. 혼자 내는 목소리는 정부나 고용주에 가닿기 어렵지만 조직이 내는 목소리는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노조를 결성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거죠. 여기서 파업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 기사의 차에 쇠구슬이 날아와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행위들은 괜찮은 걸까? 괜찮지 않습니다. 파업에 참가시키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에요. 두 번째, 파업으로 고용주나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건 누가 배상해야 하는 걸까? 법에는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도 나왔어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어요.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최루액을 뿌리는 등 진압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파손된 헬기 등에 대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대법원 판결은 경찰의 행위가 과잉 진압에 해당한다면 노동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려선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판결은 노동자와 경찰 사이의 소송에서 사실상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짚어볼 의미가 있죠.
하지만 유독 현재의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요. 현 정부는 노조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불법 파업에는 타협이 없다. 테러에 준하는 범죄다. 민주노총은 민폐노총이다. 정권 퇴진운동으로 규정하겠다 등등 여당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한 목소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를 고소득층, 불참한 노동자를 진정한 약자라고 구분해서 언급했어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는 강성노조에 의한 어떤 위험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죠. 고소득층, 약자, 불공정한 노동관리에 법치주의, 강성노조. 대통령이 노동자와 노조에 대해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고소득층과 약자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노동자들을 가르는 거니까요. 왜 파업을 하는지보다 파업 그 자체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가 멈추면서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시멘트가 공장에서 나가지 못해 건설 현장이 멈췄고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졌죠. 정부는 시멘트 화물 운전자에 이어 철강 운전자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어요. 정부에서는 연일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국민들의 불편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파악해야겠죠? 우리가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을까도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예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노동을 하며 돈을 법니다.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리는 편리와 안락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나의 노동이 누군가에게는 여유의 이유가 되겠죠. 지금 현대사회는 모두가 다른 이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파업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파업을 비난하기 전에 파업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살펴야 하는 거죠. 내가 새벽 배송으로 식재료를 받아 아침에 먹을 수 있고 가까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고 해외에서 배송되는 물건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건 곧 누군가가 쉬지 못하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잠을 못 잔 채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온 나라가 마비 상태에 빠졌어요. 파업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예요. 화물운전자들에게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에요. 화물연대는 정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정부에서는 그럴 수 없다. 3년 연장만 해주겠다고 했죠. 화물연대는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을 선택했고요. 정부와 대통령도 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파업의 이유보다 파업 그 자체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여론도 나오고요. 하지만 노조와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고 문제가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조와 파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